여러분, 영어 시험 벼락치기 해본 적 있죠? 네? 이번에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벼락치기는 효율이 개똥망입니다. 성적도 더럽게 안 나와요. 그래서 D-2주 벼락치기로 영어 점수 잘 나오는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때 하고 있는 저만의 비법 오늘 공개합니다.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전교 1, 2등 친구들도 하고 있는 꿀팁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어 2등급 탈출의 댄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제가 수업 때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오늘도 뻔한 소리, 개소리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우선 안정적으로 영어 1등급을 받고 싶다면 D-4주차, 즉 4주 전에 내용의 이해를 해 놓으시고 3주 전에 이해한 것을 적용을 해 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신 1등급 받는 꿀팁 영상에서 말한 대로 노트 정리까지 해 놓으셨어야 돼요. 만약 그것을 안 해놨다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신 후에 꼭 해 놓도록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D-2주차에 접어들었다면 이해와 적용할 시간이 빠듯할 거예요. 그래서 D-2주차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를 하면 보통 망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잖아요. 상위권 애들이나 암기 요령이 있는 애들은 하루 전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어찌저찌 살아남는데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벼락치기를 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이유는 뭘까? 왜냐고? Why? 여러분들이 시간이 촉박할 때 벼락치기 하는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교과서나 모의고사를 펼쳐요. 그래! 오늘은 멋지게 불태워보자. 하나라도 끝내보자. 의욕을 불태우면서 책을 펴요. 첫 문장부터 암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암기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서 공부할 게 총 10페이지인데 한 3페이지, 4페이지 공부를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어가네.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모의고사까지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수학이랑 국어도 해야 되고 다른 암기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순간 영어가 머릿속에 더욱 안 들어와. 현타가 온 거지.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 순간 그날 영어 공부는 다 한 거고 영어 시험을 포기하게 된 거죠. 보통 중위권 학생들에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 방법이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암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선생님, 내신 영어도 마찬가지로 암기 싸움 아닌가요? 뭐가 문제예요? 암기 싸움이 맞긴 하죠. 하지만 교과서 모의고사를 통암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자, 분명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중요 포인트를 모르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가중치 없이 꾸역꾸역 외우는 거예요. 중요 부분만 잘 외워도 최소 80점 이상은 받는데 여러분들이 전교 1등도 하지 않는 교과서 모의고사를 왜 통암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럼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평상시에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1순위예요. 학교 선생님이 별표를 치라고 하던가 아니면 중요하다고 칠판에 쓴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벅꾸벅 적느냐고 그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반면 상위권 애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 위주로 집중 암기를 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암기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봐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위권 애들한테 가서 필기를 구해서 예전에 필기 못한 것들 필기를 해놔. 그리고 시험 1, 2주 전에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양심적으로 시험 1, 2주 전엔 수업 잘 들으세요. 자, 필기는 상위권 애들한테 빵이든 음료수든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든 구하세요. 사진을 찍든 빈손으로 갔다가 거절당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여기까지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어 이 D-2주차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D-2주차 영어 학습의 핵심은 바로 숙지 단계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숙지하라는 건 암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숙지라는 것은 주변에 우리말이 있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우리말을 보고 영작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어떤 단어를 보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 생각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통암기는 그냥 단서 없이 그냥 통으로 달달달 외우는 것을 말하고요. 통암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매우 안 좋은 방법이니 숙지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내용 숙지할 때 되게 좋은 자료가 바로 빈칸학습지예요. 그 빈칸학습지를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게 좋으니 인터넷에서 구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구해서 반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숙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숙지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서술형 대비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서술형을 어디서 내는지를 간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공부해야 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서술형 포인트. 첫째, 교과서에 단원별 중요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쌤, 중요 문법이 어디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까봐 말씀드릴게요. 그거 바로 교과서 단원 시작할 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단원의 본문 마무리될 때 그래머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과에서 다루는 문법이 수동태야. 그러면 수동태가 나온 문장을 싹 다 찾아서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1과 중요 문장 정리, 2과 중요 문장 정리. 이렇게 중요 문장들을 잘 찾아서 정리해 놓는 게 이번 주차는 중요합니다. 쌤, 그러면 암기는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암기는 D-1주차에 들어가도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주제문이나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을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글의 주제문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주제가 뭔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주제, 제목, 요지 같은 문제들, 이런 객관식 문제들도 풀 수 있으니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D-1주차에 암기하시면 돼요. 쌤, 모의고사 주제문이 뭔지 모르는데요? 이러신다면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수업 때 알려주실 거고, 혹시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이것도 인터넷 자료에서 모의고사 자료를 구하면 그곳에 나와 있으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물론 적중률 기가 막혀요. 자, 위에서 말한 것들을 이미 끝낸 친구들은 교과서는 기출문제, 모의고사는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풀리거나 틀린 것들은 교과서나 모의고사의 해당 부분에 가서 그 부분들을 표시해 놓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 뒤에 교과서, 모의고사를 다시 보면
처음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체크했던 부분은 더 집중해서 읽어봐요. 이렇게 한 후에 아까 풀었던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 돼.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면, 자, 교과서 모의고사 내용 숙지하기 1번, 두 번째 기출 변형 문제 풀어보기 2번, 교과서 모의고사 한 번 더 숙지하기 3번, 기출문제 다시 풀기 4번, 이 순서예요. 이 방법이 통암기보다 효율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도 잡을 수 있고 교재를 한 번 더 읽으면 머리에 완전 잘 박히거든. 이렇게 다 했으면 다시 한번 내용 숙지, 기출 변형 문제 풀기, 틀린 거 한 번 더 보기. 이렇게 하면 무식한 통암기보다 시간 대비 가성비가 더 잘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 포기하고 기말이나 정시 노린다는 정신 나간 소리는 그만하고 평소에 공부 좀 합시다. 지금까지 영어 2등급 탈출 영이탈의 데니얼 쌤이었습니다. 안녕.